한국 경제 정말 심각합니다. 자영업자 폐업률 역대 최고라고 하잖아요. 뭐 가로수길 메인 도로만 하더라도 공실 너무 많거든요. 대출이자 감당하기 어려워서 매물들이 쌓이기 시작했거든요. 제일 위험한 게 원화 예금만 갖고 있는 분들, 화폐 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우리나라 분들이 집값이 올랐다고 좋아하는 분들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돈을 번 거냐는 말이에요. 사실 그 가치는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년차 한국 분들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고 해외 이주하시는 것을 돕고 있는 글로벌 프론티어 에셋의 대표 고미안입니다. 지금 여러분 통장에 들어있는 돈, 그리고 힘들게 마련한 집 한 채가 언젠가 휴지 조각처럼 무가치해진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수십 년간 쌓아올린 자산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재앙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인구 절벽, 멈춰버린 성장, 그리고 시한폭탄 같은 부채 문제까지 심각한 구조적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앞에 닥친 경제 대공황의 그림자를 직시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기 위한 단 하나의 길을 알려드릴게요. 한국 경제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그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일단 자영업자 폐업률 역대 최고라고 하잖아요.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이 높잖아요. 그 자영업자분들의 경영난, 요즘에 장사 정말 안 되시고 너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업용 부동산만 하더라도 우리 내놓으라 하는 상권들 가보시면 공실 정말 심각하거든요. 21년에서 23년 사이에 정말 꼬마 빌딩 투자 많이 했잖아요. 뭐 역삼, 노년 이런 이면에, 그리고 뭐 신사동 이런데 건물 정말 거래가 활발했는데 지금 가보세요. 통임대 다 붙여져 있고 뭐 가로수길 메인 도로만 하더라도 정말 공실 너무 많거든요. 이게 또 대출이자 감당하기 어려워서 경매 나오기 시작했고 경매 시장에 매물들이 쌓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한국 경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정말 시그널이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2,000조라고 해요. 무려 2,000조인데 이 가계 부채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경기가 좋지 않고 자영업자분들도 당연히 매출이 안 나오니까 수입이 줄어들고,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인 분들도 보너스는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대출이자 부담은 커지다 보니까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지고 정말 팍팍해지는 거죠. 서울이야 정말 주택의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는 넘치잖아요. 그런데 지방으로 눈을 돌려보면 미분양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면 수요가 없어요. 제가 요즘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방에서 돌아가는 기차표를 안 끊고 온다는 거예요, 서울로. 나는 서울에 이거 아파트 살 때까지 안 돌아간다. 이러고 오신대요. 본인이 살고 있는 실거주 지역이라든지 주요 활동 반경은 다 지방이시거든요. 근데 지방 부동산을 더 이상 투자하거나 소유하고자 하는 니즈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오히려 서울로 더 몰려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방 부동산은 수요 자체가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인구 유입이 돼야지만 새로운 수요가 들어와서 집을 계속 구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인구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으니까 집을 살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런데 공급은 또 많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 과다, 그리고 수요는 사라진 시장에서 이 지방의 미분양 문제는 저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데요. 경기 침체가 되고 있고 경기 침체가 예상되면서 더욱더 안전자산으로 몰리고자 하는 자산가들의 심리가 반영됐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3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반포 30평대에 3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황금성이 뭐가 더 있다고 생각하세요? 서울의 아파트가 가격이 10배 비싼데 더 잘 팔린다는 거예요. 이게 비단 한국에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더 비싼 집은 더 가파르게 오르고 더 저렴하거나 그런 현지인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지역은 더 외면받고 매물이 쌓이고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적인 추세인 거죠. 그래서 좀 더 안전하고 확실한 자산으로만 돈이 몰리고 있는 시기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아파트, 지방의 부동산보다는 비싸더라도 더 확실한 서울의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될 수 있죠. 그래도 소비가 살아나니까.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대 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돈을 푸는데 우리나라라고 돈을 안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는 부작용이 있을 걸 알지만 전 세계적으로 미국, 아시아, 또 유럽,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돈을 다 풀고 있단 말이에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온 세계가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누가 더 많이 푸냐 경쟁하듯이 돈을 다 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이 올 거고 원화 가치 하락이 될 건 자명한데 돈을 안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원달러 환율이 10% 이상 올랐어요. 그런데 이게 달러 대비 원화를 보니까 아 진짜 원화 가치만 하락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달러 가치도 하락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이 요즘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건 전 세계적인 공통된 현상입니다. 일단 저는 제일 위험한 게 원화 예금만 갖고 있는 분들, 아니 어떻게 불안해서 제가 더 불안해요. 실물 자산으로 좀 옮기시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이왕이면 다른 나라의 화폐 표시 자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금이나 비트코인 이런 것들로 옮기시면 좋겠는 게, 예를 들면 옛날에 자장면 가격이 500원이었던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500원짜리 자장면이 어딨어요. 보통 7,000원? 8,000원은 줘야 되잖아. 화폐 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집값도 봐요. 우리나라 분들이 집값이 올랐다고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원화 가치가 하락한 걸 보면 그 실물 자산의 가치가 올라간 게 과연 돈을 번 거냐는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더 벌고 덜 벌고는 있겠지만 사실 그 가치는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만 한국에 가지고 있는 건 가장 위험하고, 한국 주식, 한국 부동산, 한국 예금이라든지 이런 자산으로만 내가 만약에 우리 가계의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위험하고 이 자산들이 굉장히 가치 평가가 절하될 수 있다는 거죠. 자산가분들을 투자 자문을 많이 하니까 제가 많이 그분들에게도 물어봐요. 어떻게 투자하시고 경기는 어떻게 전망하는지, 그걸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물어보는데, 많은 분들이 요즘에 현금을 확보하고 있어요. 가문의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영원히 내가 우리 가문, 내 자녀와 손주까지도 물려줘야 되는 그런 자산들, 팔지 말아야 될 자산을 남겨두고 애매모호한 포지션에 있는 자산들은 정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동산만 하더라도 반포, 압구정, 아파트 한 채 이런 것들은 가지고 가야죠. 이거는 팔면 안 되는 자산인데 지방이라든지 정리만 된다면 그런 자산들부터 처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버블이 꺼진다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렇다 할 대공황은 오지 않고 어떻게든지 위기를 모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 버블이 꺼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분산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 현금도 원화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황금성이 높은 금에 투자하는 ETF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우량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미국 주식 중에서도 우량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 ETF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를 하시고, 또 금리가 요즘에 인하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황금성이 떨어지니까 리츠 투자가 상대적으로는 각광을 받거든요. 미국 부동산 주택 시장의 리츠 상품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분산 투자를 다변화해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가시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미국은 계속 성장하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는 성장이 정체되어 있고 앞으로의 미래를 봤을 때 우리나라 GDP 성장률을 보면 0에서 1%를 계속 이제 전망한단 말이에요. 미국은 당연히 이를 상회하는 경제 전망 수치가 나오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 정말 인구 소멸까지도 거론이 되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데, 미국은 양질의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나라거든요. 미국 인구가 3억 명이 조금 넘는데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미국은 무려 300만 명이 늘었어요, 인구가. 이 300만 명이 얼마나 많은 인구냐면요, 부산광역시의 인구가 300만 명이거든요. 미국은 이렇게 매년 프로의 전망치를 보더라도 한 3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고 해요. 이 인구가 불법 체류자라든지 못 사는 나라에서 돈이 없는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자산가들, 고학력자, 고소득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아무나 미국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뭐 중국, 인도, 중동, 유럽, 한국, 일본 다양한 나라에서 많이 배우고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오면 뭐가 있어야 되나요?
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미국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자녀들이 지금 딱 29세가 됐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첫 집을 마련하는 나이가 29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민자가 아닌 미국 내에서도 집을 사고자 하는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미국은 성장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도 미국의 주택 공급이 고질적으로 공급이 되지 않아서 정말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몇만 채를 공급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2022년부터 지난 3년 동안 금리 인상이 굉장히 가파르게 인상됐잖아요. 이 조달 비용이 비싸서 뭐 시행사라든지 건설사들이 주택 공급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정부 정책이 너무 까다로워요.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뭐 주변의 자연 환경을 해치지 말아야 된다든지 교통을 먼저 증설을 시켜야지만 공급을 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부가 요구하는 기준이나 규제가 까다롭다 보니까 공급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가파르게 드라마틱하게 시세 성장이 일어나지는 않을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달러 투자가 된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한국에서 일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매번 달러를 바꾸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아무리 부지런한 분도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내가 미국에 집 사놓으면 내가 자는 동안에도 계속 내 집이 나를 위해서 일해주고 돈을 벌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월세가 뭘로 들어와요? 달러로 들어오잖아. 내 통장에 달러가 꼬박꼬박 꽂히는데 제가 미국 부동산 투자를 처음에 했을 때 그때 환율이 1190원이었어요. 그때도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투자했거든요. 근데 지금 1430원, 1450원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달러 환 차익만으로도 얼마나 많이 올랐냔 말이에요. 100% 모든 나의 자산을 달러로 바꿀 필요는 없지만 일부 하다못해 5% 10%라도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라. 그런 측면에서 미국 부동산이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부동산 투자자에게 유리한 투자 환경이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대출을 받아서 내가 가진 시드보다도 더 큰 집을 살 수가 있고 그 집이 시세 차익이 나면 대출금은 동일한데 그 시세 차익은 내가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레버리지 효과인데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부동산이라는 거는 시세 차익도 오르지만 매달 월세 수익률 두 마리 토끼를 다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게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미국의 부동산 투자 이제 월세 얘기를 해서 말인데 한국은 주택 아파트의 월세 수익률이 잘 나와봐야 뭐 3% 나오나요? 그런데 미국은 기본 3% 이상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게 왜냐면 미국은 전세가 없잖아요. 다 월세 시장이란 말이에요. 공급은 부족하고 집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다 보니까 지난 1년 동안 이 월세 수익률이 엄청 올라갔어요. 또 미국이. 맨하튼은 전 세계의 강남이니까 월세 수익률이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맨하튼 콘도에 비용을 다 떼고 월세 수익이 5%예요. 전 세계 강남인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한국보다 월세 중심의 부동산 투자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월세가 형성되어 있는 수익률이 높아요. 그게 또 미국 투자의 장점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금 얘기를 좀 할게요. 부동산 관련 세금은 살 때, 보유할 때 팔 때 생겨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살 때 취득세 일단 3, 4%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살 때 세금이 없어요. 보유할 때 우리 세금은 우리나라 재산세는 낮은데 뭐가 있나요? 종합부동산세가 있잖아요. 미국은 종합부동산세가 없습니다. 한국인이 해외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주택 대비 해외 주택을 샀을 때 주택수에 포함되지가 않기 때문에 종부세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재산세도 이제 미국에 내면 되는데 정말 비싼 재산세인 주들도 있어요.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나오지 않고요. 임대소득세도 미국은 공제받을 수 있는 비용이 굉장히 다양해요. 법인을 세워서 투자하는 걸 많이 도와드리는데 그렇게 되면은 개인으로 투자했을 때보다 더 많은 공제할 수 있는 비용 항목이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임대소득을 거의 안 내게 되시거든요. 양도소득세 또한 우리나라는 2주택, 3주택자분들 중과세가 내년부터 더 이상 유예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중과세를 많이 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없고 1주택자든 100주택자든 양도소득세가 똑같습니다.
됩니다. 주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아무리 높아도 뭐 30% 정도 이내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절세 전략 때문에도 해외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국 투자하실 때 이 두 가지만 조심해서 유의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분들이 한국 부동산 사면 한 가지만 보면 되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이 미국에 살 때는 네 가지를 봐야 되거든요. 내가 살 것인지 법인이 살 것인지 아주 경우의 수가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는 뛰어나지만 이 양국 간의 모든 경우의 수라든지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각종 이슈와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많이 해결해 본 저 같은 전문가를 찾으셔서 믿을 수 있는 회사를 찾아가셔서 구조를 먼저 잘 짜고 접근하셔야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뭐예요? 이거를 누수가 되는 비용이 많고 세금으로 다 내고 나면 의미가 없잖아요. 첫 단추부터 잘 끼우셔야 된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자산가분들이 저한테 오실 때 제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투자 목적이 뭔지 여쭤봐요. 나는 시세 차익이 목적인지 실거주 목적인지 아니면 월세 수익이 목적인지 자녀를 위해서 사주는 건지 뭐 정말 분산 투자 목적인지 이런 본인의 투자 목적에 따라서 부동산의 유형과 적합한 도시를 제가 찾아드리거든요. 부동산도 본인에게 맞는 조건에 부합하는 취향과 대상이 생겨요. 그래서 투자 목적을 분명히 하셔라 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한국 부동산 시장의 위기를 짚어보고 대혼란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자산관리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닌 복합적인 위기라는 사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가 깨지고 있는 지금 더 이상 과거의 방식에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 대신에 지금부터라도 현명한 투자와 자산 분산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다가올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미연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